대표적인 비판점 중에 하나가 지금 광주에서 통하는 감독님의 스타일이 과연 B클럽에서도 통할 거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그 사람들한테 맞출 필요는 없죠. 우문입니다. 축구에 정답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들이 축구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축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디올라 감독 대 아르테타 감독 하면 펩 가르디올라하고 아르테타 감독하고 차이점은 처음 질문은 그래도 근황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다가올 홈 2연전을 벤치에서 좀 앉기가 어려우시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세요? 똑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대 분석하고 그다음에 미팅하고 훈련하고 경기 준비는 똑같이 합니다. 그날 이제 제가 벤치에 이제 몰아넣는 것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거는 저희 마천준 수석 코치 그리고 다른 코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벤치에 있고 없고가 좀 팀에 그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제 욕을 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릴 건데 오히려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선수들이 더 똘똘 뭉치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초반에 좀 위기를 맞은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위기라고 생각 안 하냐면요. 저희 광주 FC는 항상 위기였습니다. 매 시즌 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굉장히 전율을 느끼면서 사실 경기를 봤는데 여전히 조금 그날의 벅찬 기분은 갖고 계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빨리 또 잊어버리시는 편이세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되게 금방금방 잊는 편이에요. 제가 선수 때 뭐 프로 생활을 했던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걸어 2022년 광주 FC 감독 처음 부임해서 뭐 리그 우승하고 지금 3위에서 뭐 아침 나가는 거, 그건 이미 저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요. 그리고 저 경기 중에도 제가 골을 먹으면 골 먹은 거에 대해서 왜 먹었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어떻게 골을 넣지? 어떻게 경기를 뒤집을 수 있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베하구에는 리그 페이지에서도 만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제 인터뷰가 10번 만나면 10번 다 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실제로 1차전 원정에서도 또 2골차 패배를 하셨습니다. 1차전과 2차전 사이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리그 스테이지 1차전 때는 와 진짜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런 팀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피지컬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6강 1차전 때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경기가 됐는데 저희가 실점을 빨리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점을 안 했으면 우리한테 찬스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반전에 선수들이 고베전 경기를 하는데 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2대 0이라는 스코어를 뒤집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베를 그래도 한 번은 이겨보자라는 생각? 근데 선수들 얼굴에서 많은 게 느껴졌어요. 정말 준비하는 자세부터 태도부터 눈빛부터 달랐기 때문에 정말 그냥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기대는 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그 눈빛을 좀 어느 시점에 읽으셨어요? 그 휴가 갔다 와서 쉬고 갔다 와서 선수들은 이제 훈련하는데 첫날 훈련하는데 되게 밝더라고요. 저도 되게 좀 한번 부딪혀보자고 이야기했고, 하고 전술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연습을 하면서 선수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는 게 보여서 야, 이 경기 잘하면 이거 고베 애들이 우리가 쉽게 아마 생각하다가는 고베 선수들이 우리한테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동기부여가 중요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략적인 전술적인 준비가 잘 통한 결과라고 보세요? 어떤 게 가장 유효했다고 생각하세요? 축구 감독으로서 그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매니지먼트, 뭐 동기부여를 해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는 선수들이 이제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 약간 좀 제가 선수들한테 따로 동기부여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고베 감독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아산이만 막으면 된다는 그 말에 우리 자국 선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선수들한테 그래도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경기에서는 좀 전술적인 어떤 변화나 전략적으로 어떤 게임 모델이나 플랜이 좀 달랐던 게 있었나요? 네네. 저희가 그날 김경민 선수를 좀 많이 센터백처럼 올려서 상대방 숫자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도전적인 모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리스크도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선수들이 도전적으로 용기 있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고베라는 벽을 깨셨지만 더 큰 벽을 사실 또 만나게 됩니다. 뭐 사우디의 아릴랄, 제가 이렇게 그냥 잠깐 봤는데 일단은 아릴랄의 몸값이 한 2,800억, 그리고 광주가 한 130억 정도로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차이이긴 합니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좀 팬분들도 좀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구라는 스포츠가 개인 능력도 당연히 좋아야 되죠. 개인 능력과 아니면 팀 조직이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올해 선수단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65억에서 70억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 쿨리발리 선수 한 명 1년 연봉이 426억인가 돼요. 뭐 주한 칸셀로는 뭐 220 몇 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선수들하고 과연 붙어서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요트하고 항공모함하고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게 좀 봐줬으면 해요. 과연 개인 축구가 팀 스포츠인가 개인 스포츠인가, 그것도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예. 사실 지금 뭐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저희가 하던 축구는 그대로 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슨 강팀하고 붙어가지고 저희가 뭐 내려선다, 저희 팀하고는 제 팀 색깔하고는 맞지 않고 저희도 똑같이 한번 부딪혀 보고 싶습니다. 상대팀 선수지만 이 선수에 대한 좀 호기심? 궁금증이 있는 선수는 혹시 상대에 좀 있을? 저는 좀 약간 독특한 선수를 좋아합니다. 좀 그래서 주한 칸셀로 선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가실 때 비즈니스를 타고 또 가는 것도 조금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단도 없는 살림에 그래도 선수들이 좀 편하게 가서 경기할 수 있게끔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저야 고맙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하고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일본 축구협회에서 전용기로 사우디에 갑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구단에서 생색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재정이 약한 구단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줬다는 거는 선수들도 고마움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한 26, 7억 정도 되는 이제 상금을 확보를 하셨고, 우승까지 하면은 뭐 100억이 넘는 또 금액을. 네. 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승에 올라가면 저희가 준우승을 하게 되면 400만 불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승을 하게 되면 1000만 불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결승에 가서 우승하고 싶은 생각은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우승을 하고 싶냐? 여기 광주 FC 클럽하우스, 그다음에 훈련장, 그다음에 여기 전용구장 잔디, 그다음에 저기 올드교 경기장 잔디가 좀 많이 좀 낙후돼 있어요. 또 그 클럽하우스 시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웨이트장도 되게 작아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상금을 받아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선수들이 그래서 운동을 마음대로 좀 했고, 그다음에 저희 광주 FC 구단에서는 좀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좋아서 타구단 선수들도 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저희 유스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광주 FC에 와서 좀 그런 거 불편함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독님은 지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인터뷰를 많이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현실적인 목표를 그래도 여쭤본다면은 어떻게 지금 자꾸 결승 가고 싶습니다. 네, 결승은 꼭 가고 싶습니다. 예, 이왕 8강까지 힘들게 저희가 고배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8강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저는 결승까지는 꼭 가고 싶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축구 감독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하나를 꼽는다면 축구 외적인 거하고 축기적인 거 딱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축구 감독은 축구를 본질이잖아요. 축구가 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선수들한테 설명을 그다음에 선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축구 외적인 거 하나는 중요한 건데요. 선수 만약에 그 선수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마 자식이 아마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아마 부모가 엄마나 부모가 정말 바른 길로 가게끔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좋은 꿈을 꿀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잘 안내해 주는 게 저는 지도자의 덕목 중에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지도자로서 수없이 증명을 해오셨다 생각해요. 매 경기 증명을 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비판점 중에 하나가 지금 광주에서 통하는 그런 감독님의 스타일이 과연 빅클럽에서도 통할 거냐.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그 사람들한테 맞출 필요는 없죠. 제가 왜 남의 그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좀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릇이 크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 있는 선수나 정말 이름이 없는 선수나 어린 선수나 나이가 많은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축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대표가 되고 싶겠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을 거고 꿈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그런 꿈을 저는 키워주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선수가 안주하는 순간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수가 안주하지 못하게끔 계속 쉴 새 없이 피드백을 주고 선수가 나이가 적건 많건 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국가대표가 됐건 유럽에 있건 그거 중요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선수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계속 동기부여 주고 피드백 주고 축구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면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쉽지 않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선수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선수들을 만나게 된다면 감독님의 스타일을 좀 바꾸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제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선수가 얘기했다시피 선수들은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고 그 축구로 인해서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꿈이 더 국가대표 되고 싶고 유럽도 진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시켜주면 결국은 축구가 본질이잖아요. 축구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외적인 거 선수가 연봉을 5억을 받건 6억을 받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축구를 선수들한테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선수가 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왜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피드백을 준다면 그리고 팀 안에서 자꾸 경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선수들과 스킨십을 하는 클럽팀에서는 감독님의 또 스타일이 잘 적용될 수 있겠지만 또 대표팀에는 또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팀에 오는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4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실력도, 인성도, 그다음에 전술적인 능력도 저는 이미 기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몸을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상대를 분석하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경기대로 풀어나갈 것이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입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은 이제 어렵게 성장해야 되는 선수들이지만 클럽에 있는 선수들, 특히 강주 선수들은 근데 만약에 좋은 선수들은 아마 완성형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아마 상대를 이기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은 거지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선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경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제일 쉬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감독은 사실 경기가 시작되면은 경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고요. 네. 교체 카드도 뭐 사실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농구나 배구처럼 작전 타임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축구 감독만큼 축구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자리가 없다라고도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엄청난 영향을 더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한 명이 팀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선수 한 명이 많은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좋은 감독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죠? 1,000억짜리 선수가 1,000억짜리 선수를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감독이 1,000억짜리 선수는 10명, 20명, 30명, 40명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매일 생활 속에서, 훈련 속에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경기에서 사실 감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순간적인 임기응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훈련을 그러니까 꼭 그 경기장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제가 훈련장에서 경기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 중에 수시로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대를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신호를 많이 보내는데 저희가 전술적으로 수비 어떻게 할 건지 공격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바뀌어요. 그럼 선수들이 그래도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잘 바꾸죠. 그래서 그런 게 인지가 되면 좋은 선수들은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좀 성장이 늦은 선수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장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만에 바뀌는 선수, 6개월 만에 바뀌는 선수. 그런데 그 선수들은 이제 성장하는 선수들이고 대표팀에 오는 선수들은 이미 완성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내가 주세종 선수를 가리키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습득이 빨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만이 많아서 피드백을 주고 막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죠. 그 감독님 마음속에 있는 좀 명장, 최고의 명장을 좀 뽑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뉴 대 퍼거슨 하면 감독님 마음속에는 누가 더 닮고 싶은 혹은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까? 무리뉴 대 퍼거슨 하면? 저는 퍼거슨 감독이 두 분밖에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요새 무리뉴 감독은 결과에 너무 치우친다는 거, 자기 성과에 대해서 너무 과시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한 팀에서 그냥 계속 자기가 남들 눈 의식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감독인 거고, 조세 무리뉴 감독님은 조금 자기 성과에 대해서 그걸 너무 좀 스스로가 좀 부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 않지만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퍼거슨 대 안첼로티 하면? 저는 안첼로티 감독 할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안첼로티가 위로. 예. 그 감독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축구를 보면 정말 개인 능력에 좀 많이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룹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갈 때마다 저렇게 성적을 내고 선수들하고 잘 지내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은 보면 정말로 전술적으로 상대하고 부딪혀도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그게 좀 그런 부분 좀 신기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그 사람이 뭐 얘기했던 걸 좀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훈련하는 걸 좀 찾아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능력일지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그럼 안첼로티 감독 대 챔피언스 리그를 3연패한 지네딘 지단 감독. 안첼로티. 여전히. 예. 그럼 안첼로티 대 아름다운 축구를 지향했던 아르센 벵거. 안첼로티. 예. 안첼로티 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비 알론소 감독. 안첼로티. 여전히 안첼로티. 안첼로티 대 위르겐 클롭 감독. 안첼로티. 여전히 안첼로티. 예. 그럼 안첼로티 감독 대 펩 가르디올라 감독. 네, 펩 가르디올라. 지금 계속 제가 요즘에 성적이 안 좋아서 계속 응원하는 감독인데요. 그리고 영국에 가면 꼭
그 맨시티 경기하고 아스날 아르테타 경기를 보러 가는데요. 자, 경기를 보러 가면 저는 선수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감독을 보러 갑니다. 그 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팀이 어떻게 경기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지, 그러면 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감독들이 지금 하는 걸 내가 따라잡고 있는지 가서, 옛날에는 내가 그 감독들이 하는 걸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따라잡았나? 혹시 어떤 면에서 내가 좀 부족한가? 그걸 확인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하는 축구는 그래도 내가 배울 점이 많아서 예, 많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롯데 아르테타 감독 하면 최근에 그래도 요즘에는 문득문득 들은 거는요, 아르테타 감독. 왜 그러냐면은요, 펩 가르디올라하고 아르테타 감독하고 차이점은 그래도 좀 포지셔닝이라든지 같은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수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아르테타 감독은 선수 자율성을 좀 주는 것 같고, 펩 감독은 선수 자율성을 조금 안 주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선수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이 두 감독을 만나면 어떤 감독 앞에서 더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봐요. 그럼 저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끔 나도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선수들 전술적으로 그 안에 틀에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라고. 가끔 저도 지친데 과연 나한테 지도를 받는 선수들도 좀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문득문득 가끔 듭니다.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보면서 선수가 오래 있으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근데 아르테타 감독 밑에서 좀 그래도 펩 가르디올라 감독하고 같은 축구를 하지만 그 안에 선수들 창의성에 대한 자율성을 좀 주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죠. 감독님의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일상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갖고 이 분이 못 이겨가지고 경기 끝났는데 혼자 러닝머신 뛸 때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뛰면서 복귀를 합니다. 혼자. 왜 인터뷰를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또 지도를 그렇게 했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럴 때도 있고, 딱 경기 끝나면 사람을 안 만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가족 말고는 사람을 안 만나요. 왜 그러냐면 잘했건 못했건 또 축구 얘기하고, 또 잘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하면 칭찬받고 뭐하고 그러면 듣기도 싫고, 또 못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비판만 뭐 이렇게 잘못된 것부터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일단은 축구 경기가 끝나면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을. 얼마 정도 가요? 그날 하루 정도. 예. 다음 날에 그럼 일상은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근데 그 다음 날 일상은 이틀을 쉬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축구에 대해서 1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루만 쉬면 오전까지, 오후 한 3시까지 이는 축구 생각 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축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밤에 일을 잘하는 편이라서. 밤을 많이 새우세요? 그래도 수면을 좀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잠이 조금 늘었는데요. 그래도 한 8시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자려고 노력합니다. 예, 이 일을 오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문입니다. 축구에 정답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들이 축구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축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마다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축구 감독으로서의 꿈은 뭐세요? 결국은 이제 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고 싶죠. 그리고 그래서 제 축구를 보고 좀 많은 영감을 얻어서 결국은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바지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배울 게 좀 많으면 저 그걸로 만족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해요. 저는 다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에 그렇게 귀 기울이고 그러진 않아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축구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저희 코치 선생님들, 분석 코치, 그다음에 저희 AT 선생님들,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 시선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축구에 미쳐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시고 계시고 행복하신가요? 지금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또 잘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성과를 내고 있고 성장해서 선수들이 국가대표도 되고 또 지금 뭐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더 좋은 팀의 선수들이 인정받고 가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선수 때 그런 본 적이 없거든요. 한 팀에만 있었고 그리고 저는 누군가한테 가르침에 대한 배고픔을 받은 적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그래도 내가 적어도 선수들한테는 좀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행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지치세요? 가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퇴장을 당했습니다. 퇴장을 당하고 경기가 1대1로 비겼어요. 대전전 때. 그러니까 제 기분은 전혀 1도 생각 안 해요. 다들. 자기들에 대한 그 훈련, 피드백이 뭐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문득문득 서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감독하지 마. 감독이라는 자리, 리더라는 자리는 다 포용할 줄 알고 다 담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한테 항상 더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있지. 그러니까 한 팀의 리더지. 저 사람들도 얘기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얘기했을까? 우리 선수들도 내가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었으면 내가 담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사람들이 주위에서도 이야기해요. 많은 팬분들이 축구 관계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냐. 저는 부담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축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가 가야 할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제가 원하는 제가 하고자 하는 축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축구를 보고 배울 게 있으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축구를 보고 좀 뭔가 영감을 얻어서 많은 축구 지도자분들이 선수들한테 좋은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도 저희 광주FC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큰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K리그 어느 팀을 마찬가지고 저는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는 K리그 팬분들은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끝난 후에 저희가 원정팀 서포터들 팬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이유도 경기장에 찾아와 주신 축구 팬 한 분이라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를 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